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제 답변이 제일 쉬웠고 우리님 주장이 제일 논리적이었고 작가님 질문이 제일 전문적이었어요. 마침 박재현 교수님이 뭔가 빈틈이 많이 보이는 홀리카운터를 써주셔서 전 되게 감사했다고 했었어요. 사실 창조와 재창조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의미에서는 창조와 재창조가 충분히 들어있고 다만 그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너무 남발하는 게 좋지 않다 이거죠. 그쵸. 이 스탠스가 진짜 좋아요, 칼님이. 사실 부활체로 있고 다시 새로운 몸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신학적으로 설명하라는 대답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감사합니다. 외경 이야기 안 해. 그건 뭐 답변할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야. 분명히 비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외경은 거의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외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 얼마나 유의미하냐라는 부분에서 X가 나온 거죠. 혹시 제작자 입장에서 이 그림을 기대한 게 있어요? 참가자가 교수한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게 홀리컴뱃의 어떤 전혀 없었죠. 그래요?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사실. 감히 교수한테 대든다.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나와줘서 너무 고맙죠. 잘 썼습니다, 갈림. 그리고 갈림이 좀 전체적으로 비그도 평그도 다 고루고루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답변을 많이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는 분이셔서 네, 잘 먹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평점의 기준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약간 기준이라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 나서 얼추 어느 정도 때 점수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에 했던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한 1, 2점씩 조절을 했었고 진짜 낮게 주고 엄청 높게 주고 이런 건 약간 없는 편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약간 이렇게도 막 편차가 엄청 큰 분들도 계셨어요. 아, 그래서 이번 점수가 재밌었구나. 네. 네, 혹시 더 홀리카운터 사용할 분 계실까요? 아 훌륭했다. 박재현 교수님 팀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챗 GPT 또 AI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많지 않는 그런 그런 굉장히 오지 지역에 굉장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료가 전달력이 진짜 좋아. 초등학생, 초중고 학생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는 챗 GPT를 사용해요. 신박한 예시와 설명들을 저에게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표타민 교수님이 그러잖아. 그 교수님 사진을 만들어 온 사람이 저예요. 아 역시 대단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격이 없다는 것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한 기술이 우리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인격이 있습니다. 없는 거랑 실수가 없는 거랑 완벽하는 좀 다르지 않나요? 챗 GPT도 실수는 많이 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챗 GPT의 나는 가장 큰 한계라는 게 내가 모른다라고 말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쵸. 내가 챗 GPT에다 이치학 아카데미의 운영자인 이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그러면은 이치학은 200만 유튜버로서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다마스커스 TV 운영자 오성민에 대해 알려줘 했더니 오성민은 1978년생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지 않고 뭐 어디서라든지 막 뭐를 막 긁어와. 그 실수가 많다는 게 그런 거죠. 인격이 있고 자시고에 따라서 실수는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장점 중에서 저희가 뽑았던 거는 짜증내지 않는다. 정말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기계적인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까지는 장점의 범주죠. 근데 사실 우리님- 중립적이지도 않은 게 편향 현상이 굉장히 심한 부분들도 있어서 정확히 말하면 정보로만 판단한다. 어쨌든 그 네. 정보에 대해서는 인간이 또 그쵸. 다시 판단을 네. 재수용의 작업들이 그렇죠. 재수용의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부패한 인격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저보다 잘생긴 사람에게 연애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예시를 너무 어떤 잘하시네요. 제 안에 있는 그 진짜. 공감을 하지만 제가 그렇게 묻고 싶지 않은 것은 부족한 자의 기능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저가 그들에게 뭔가를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알을 줍니다. 같은 환란을 닥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챗 GPT는 뭔가 이런 요소를 결여했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힘이 있어요. GPT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네. 우리는 압니다. 경험이 그러니까 어떤 경험이. 사람이 네. 저희도 한 번도 단점에 대해서 좀 더 경험해보지 많이 않은 초점을 맞추자라는 실수를 밸런스를 해본 했으니까. 것도 쓸 수 있고 저한테 조언도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조언이 저에게 진정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결국 기독교의 핵심인 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죄를 갖고 오는 어떻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범민하는 갑자기 죄로 넘어갔어. 이야기가 난 이게 과연 합의된 문장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갑자기 죄로 넘어갔다. 아, 저희는 이제 각자가 스탠스만 딱 주고 이제 서로 물론 결론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논증 방식을 본인한테 맡기는 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시나 뭐 이런 주장들이나 특히 신학적 주장들은 교수님이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했고 주변 회의도 보면은 우리님 발언이 거의 한 65% 이상 되거든요. 맞아, 지금 엄청 길게 하더라고. 예, 이 기조 발언도 거의 이제 저는 1분이었고 작가님이 1분 30초인가 그래요. 나머지를 다 우리님 보여줘요. 또 두 번째로 같은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근데 이게 약간 세라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약간 이거 다른 얘기하고 있다고 왔는데 뭔가 딴 얘기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야. 말씀이 길어지실수록 약간 계속 집중하기 진짜 힘들단 말이야. 잠깐 쉬면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인데 벌써 백두산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고학력이잖아요. 고학력 하시는 분들은 아젠다를 많이 꺼내는데 이게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졸인 제가 말을 항상 짧게 했어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예요. 단문으로 네. 딱딱딱딱. 우리는 근본적으로 범죄자는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챗 GPT는 이러한 책임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나보다 길게 한 것 같은데. 아, 그쵸. 왜냐하면 저희는 우리님한테 저렇게 앉으면 10분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제일 많았고 그리고 본론이기도 하고 뭐 영화 허나 뭐 공각기동대나 이런 주제들이 그런 걸 다루려고 공각기동대로 왜 나온 거야? 이 공각기동대 이거 얘기도 나왔는데 근데 여기 분이 아실까? 하면 안 돼요. 차이가 나나? 절대 하면 안 돼요. 공감이- 공각기동대 90년대. 공각기동대가 뭔데요? 나도 몰라. 이게 90년대 애니메이션이야. 저도 공각기동대를 안 봤어요. 제가 봐도 좀 올드한 애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혼이 지성과 다름 아니라면 물론 챗 GPT가 다 대체할 수 있겠죠. 교회에 있는 것들을. 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그 무엇인가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이제 뒤에 분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챗 GPT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인간의 삶을 선생님 왜 이렇게 대체해주지 뚫어지게 못하는 쳐다보시냐면 저 때 다 질문을 까먹어갖고 서로 옆에서 우리 질문 뭘지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까먹었는데 그러면 내용을 듣고 질문을 유추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 내용을 들어도 질문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날 때쯤에 제가 아 그거였어 하고 프롬프터가 하나 있었어야 했어. 질문이 뭔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저희도 그래서 듣자마자 막 적어놓고 까먹으니까. 초등학생들의 꿈이 1등이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머입니다. 진짜 여기도 설득력이 좋아. 호소력이 있고. 양 팀에 보니까 이 선봉하고 중견하고 이 대장하고 딱 나왔을 때 센스가 비슷해. 선봉이 딱 해놓고 중간에서 말아먹고 마지막에 수습해. 이상입니다. 박수 소리가 왜 이렇게 소란하냐. 네, 우리 박재현 교수님 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홀리 카운터 사용하실 분 계실까요? 사용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시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가야 할 것이 과연 그러면 챗 GPT와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인간이 항상 성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네. 성서학자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공유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충만하여 땅에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이러한 명령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정리하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퍼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돈이 좀 덜 됐네요, 보니까. 따라서 챗 GPT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생육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찢었다. 아유. 항상 잘 듣으신 아유 찢었다. 저 이거 X. 이 얘기가 제가 왜 X를 줬냐면은 맞아요. 그게 이제 챗GPT에 분명히 결함적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저희의 주제의 본론은 반대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홀리 카운터라는 건 우리 주장에 반박하겠다라는 건데 반박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논의가 겹치기 때문에. 아니죠. 홀리카운터가 반박하기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판정단을 설득하기 위해서 있는 게 홀리카운터니까 저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주장은 동의하지만 지금의 논의랑 흡수된다. 그래요? 근데 형상은 안 짚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단어를 아예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경험적인 것만 그치 있는 그치 다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 이야기의 주제의 논지가 그렇잖아요. 영혼은 나눠줄 수 없다. 영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몸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것들이 대체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주장 자체는 포함이 된 거죠. 역홀릭 카운터 사용 여부를 듣겠습니다. 네, 했던 말이라서. 했던 말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서. 안 쓰잖아요. 역홀릭 카운터 사용하지 왜냐하면은 주장이 동일하게 이게 물론 이치양님의 주장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 주장이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 이치양님 표정 봐. 네. 판정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안 쓰셔가지고 네. 근데 이게 뭔가 굳이 보충할 게 없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더 하겠다 이런 게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으니까 나와서 더 하는 느낌인데 근데 우리도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 할게 이런 느낌이었어서 저는 조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주장의 특색이 찬성과 부정을 같이 말했으니까 이게 어떤 주장이든 합쳐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3라운드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치양님의 의견에 정말 동의를 하니까 벙이 쪄서 오히려 넘어가게 된? 네. 설명을 하시면서 되게 아쉬웠던 거는 그 인간이 기독교인의 영성을 너무 감정에만 국한시키는 것 같아요. 이 문제제기 너무 좋았어. 이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또 개발자니까 네, 그쵸. 얼마나 또 그 친화적이에요. 네, 저희가 좀 이제 감정으로 많이 몰아갔던 게 저는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기 좀 포커싱이 간 점이 있었죠. 저는 GPT를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개발자잖아요. 이미 저기서 게임 끝났어. 개발자잖아요. 아씨 여기서 어떻게 할 말이 없던데? 여기서 관리비 긴장을 아예 다 털어냈네. 그쵸, 네. 네. 1라운드, 2라운드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맞아요. 여유로워졌어. 약간 성장형 캐릭터 같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실시간으로 크는 것 같아요. 역홀릭 카운터 사용 여부 여쭙겠습니다. 저거 정말 남아서 썼다 홀리카운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2부대의 분량을 받았지만 2분이나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렇게 입고 왔어요? 목사님들 말해서 정장 입는 줄 알고. 아니, 너무 지금 답답해 보이잖아요. 지금. 네, 심지어 옷도 좀 작았어 사실. 아니 스텝업을 강조해야 되는데 스텝업이 안 보여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의 홀릭 카운터 들어보겠습니다. 전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활용할 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그리고 모든 걸 대체하게 될 경우에 인간의 특별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나온 얘기들 뭐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게 논문에 다 있던 내용. 챗GPT 좋지. 그렇지만 인간을 다 대체할 수는 없어. 초등학생도 답변할 수 있는. 와. 아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네, 역홀릭 카운터 사용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들 홀리카운터 없다고. 우리들 홀리카운터가 없고 저는 반박할 주장이 없고. 진출한 팀의 점수는 76점이고요. 탈락한 팀의 점수는 64점입니다. 76대 64. 아유, 나는 당연히 통과라 생각했어. 다음 라운드에 모두 진출할 팀은요. 나랑 왜 거기 야, 얼마나 좋겠어. 나 지금 수월 탈출한 직후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점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림님이랑 작가님이랑 얘기를 좀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누가 이기든 결과 차이는 명확할 수밖에 없었다. 장재 교수님 팀의 입장은 좀 뾰족했잖아요. 분명히 이것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저희 팀의 주장은 둥글둥글했잖아요. 그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반론까지도 이제 어떤 의미면 다 흡수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 흡수해버린 게 좋게 작용하진 않았구나. 뭐 말을 잘하면 저희가 이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점수 차이는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이기는 줄 알았지? 저도. 우리가 이긴 줄 알았다고? 네, 저희가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자, 3라운드의 스울 매치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온 역사들 중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역사를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기서 바로 내고 나간 이유. 이미 긴장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로 얘기하자는 생각이었어요. 성경 전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통치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교수님 친화적인 답변이다. 당연하죠. 저는 청중 분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아예 태세 변환이 알려 완벽한데? 이때 판정단들 없었죠? 저희 뒤에서 약간 기절하고 있어서 지금 지금 처음 보거든요. 아, 이런 질문을 하시고 이런 답변을 하셨고. 저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좀 더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그 책에서 말했던 고고학적 근거가 사실로 발견된다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다 고고학적 근거로 발견되지 않더라도 세트로서
그럼 구약 성경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네라는 식의 추론이 일단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제가 저의 신앙에 있어서 더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믿게 되는 방식인데, 왜냐하면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분께서 그 구약 성경을 권위적으로 인용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빌리는 운동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 근거를 가지고서 구약 성경에서 아직 역사적 정당성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난 믿을 수 있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좋아. 일단 첫 번째,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성경의 고고학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가 정확히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할 때는 근거가 부족한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을 접근하기보다는 이미 근거가 충분한 복음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시금 해석하고 권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본을 발견하기 위한 고고학적인 발굴을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난 아니야. 네, 세 분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판정단이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세 명의 답변을 다 들었잖아요. 일단 세 분이 정말 다 다르신데 저는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림님 사실 변증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고 그 위에서 변증을 하는 느낌들이 어떤 주제든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뭐 기독교인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방금 답변은 우림님이 제일 좀, 왜냐면 믿는 분들도 안 믿는 분들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와닿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아까 우림님한테는 내가 O를 주고 이제 작가님한테는 X를 준 이유도, 그래서 이제 구약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 역사 기록과 완전히 충돌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는 그냥 단적으로 그건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가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믿으면은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온다. 1라운드에서 리터리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주장이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판정단이 교수님이라는 거야. 제가 사실 이 교수님 두 분을 같이 이날 만난 적이 있어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정말 판정하시기 어려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보니까 제 답변이 제일 쉬웠고 우리님 주장이 제일 논리적이었고 작가님 질문이 제일 전문적이었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복음이라고 붙게 된 거잖아, 결국에. 작가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이미지 포장하는 거죠?